제가 그 영남대에서 온 오수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소개를 드렸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태양광 에너지와 지역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그 미국에서 반도체 한 30년 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전자통신연구소에 나와서 반도체를 하는데 그 2007년에 그때 아마 MB 대통령 때, MB 정부 때 녹색 성장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해서 그때 이제 유가가 150불 되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엑스리에 그 태양전 팀이 있어갖고 거기를 이제 갔다가 이제 제가 태양광에 이제 잡혔어요. 그때 이제 그 태양광 그 팀장하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광 에너지가 지구가 총 태양광 에너지가 지구가 쓰고 있는 총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나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 뭐 히팅하는 거 뭐 휘발 이런 모든 에너지의 10,000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한정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독일에서 그러는 건데 이 사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조그만 청색으로 직사각형에다가만 그 태양광 에너지를 깔면은 독일을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있고 뭐 중간 사각형이면은 유럽을 다 할 수가 있고 이쪽 큰 사각형이면은 세계 에너지를 다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화석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태양광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무한한 재생 에너지로 지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화석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재생 에너지로 그걸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지구 기후 문제의 해결책이고 또 재밌는 건 햇빛은 안 비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지역 에너지를 자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 20세기의 전쟁은 전부 다 오일 전쟁이고 오일 때문에 거고 에너지 때문에 전쟁이라는데 이렇게 지역 에너지 자립을 하면은 에너지란 전쟁도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할 때 2007년 그때는 지금은 이제 석탄이 보통 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원, 그다음에 원자력에는 5, 60원 뭐 이 정도 되는데 태양광 그 발전 단가가 한 500원 내지 600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자통신연구소에 있을 때 그 실리콘 태양전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광막 태양전지를 한 3배 정도 떨어뜨리려고 그런 걸 이제 했었고요. 두 번째,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데는 산이 70% 있고 평지가 30%고 이게 별로 깔 데가 없어요. 근데 상당히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넓은 땅이 필요하거든요.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렇게 땅이 넓은 데는 좀 덜한데 우리나라, 일본 뭐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는 이 물리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막에 가고 아랍에 가서 그 태양광 발전을 해서 수솔맨들을 갖고 오려고 사막 쪽에 많이 까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문제가 뭐냐면 기후 변동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가 짱짱 쬐다가도 구름이 싹 오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지 배터리가 있었는데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오늘 이야기 순서는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양광 발전의 고각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 다음에 부지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다음에 기후 변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지역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보면은 결국은 영농용 태양광, 우리나라는 농밭에서 깔 수뿐이 없어요. 깔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지붕이나 이런 데서 깔아서 하지만은 그거 갖고서는 충분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 에너지 자립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영동 태양광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영동 태양광 현황하고 장단점, 그 다음에 영동 태양광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끝을 맺겠습니다. 보통 manufacturing,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있어서 이런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되면은 값이 한 20% 떨어진다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대강.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파란 게 실리콘 태양전지인데요. 그러니까 2009년 1분기에 대강 값이 얼마였냐면 20기가와트 깔았을 때 얼마였었냐면 보통 한 3불 몇십 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쭉 20% 더 떨어져가고서는 2017년 폴스 쿼터에는 지금 30 몇 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작년에는 20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중국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는 갔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크게 기여한 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 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다음에 인력 노동비가 싸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어. 또 독일에서 장비를 들여다가 그냥 대량 생산하고 지금도 60-70%를 갖다가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이자도 싸게 해주고 그래갖고 값을 떨어뜨리는데 지금 보면은 10배 이상을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조금 넘었고 열심히 해서 이제 지금은 모듈 가격이 떨어져갖고 지금은 그래서 가격 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모듈 가격이 다는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는 한 메가와트당 한 5,000불 정도였는데 요새 한 1,000불 정도로 그래갖고 이제는 값은 거의 그러고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발전 단가는 1조량이 1사량에 비례를 해요. 1사량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싼 거는 그때 그러니까는 UAE에서 킬로와트아워당 3유로 센트까지 지금은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더 싸고요.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중국이나 독일 같은 데도 2016년, 17년에 벌써 한 7, 8유로 센트까지 떨어져서 지금까지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 반도체로 한 건 뭐든지 이렇게 값이 잘 떨어져요. 근데 미국 에너지성에서 계획에 의하면은 미국의 중부에서 대량으로 깔았을 때 유틸리티 스케일까지 몇십 메가씩 깔았을 때 발전 단가가 2015년에 10센트 정도 됐었고 지금 거기에서 이 모듈 프라이스를 더 내려고 1.2센트 그 다음에 모듈 에피션시 효율을 올려서 1.6센트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을 늘려가면서 1.3센트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보수 유지를 해서 0.4% 레이버 같은 데서 1.2% 파이낸싱 이게 이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몇십 년 하기 때문에 그거에 1.3에서 2020년 중반에는 3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3센트면은 30원 킬로와트 아워등에 대강하면 그러면 원자력보다 싸지고 더 싸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싸질 거예요. 그래서 값은 문제는 이제 별로 큰 문제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부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1차 에너지 공급량이라는 건데 결국 수요. 그러니까 1차 에너지 수요가 2.3억 톤 오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95%를 수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이 지금 러시아한테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름 가스를 거기서 수입하는데 그냥 그거는 끊느니 이러니까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에너지 자립을 해야지 된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이 가용할 신재생 에너지는 3.39억 톤 오브 에너지로 필요한 것이 17배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태양
태양 에너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풍력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태양 에너지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깔 유효부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어떠냐면 유럽은 불란서나 독일은 산이 30%, 평지가 70%. 우리나라 일본은 산이 70%, 평지가 30%.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지 문제가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에너지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는 걸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2030년에 전기에너지 2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태양광을 10기가와트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태까지는 임야가 61%, 그 다음에 농지가 20%, 그 다음에 염전 7.2%, 기타가 이제 뭐 집에 지붕이든지 건물에 깔든지 뭐 수상 뭐 이런 걸로 이제 주로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임야의 설치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산지의 경관 파괴라든지 산지 외에서 산사태 토사 유출들의 문제점하고 요번에도 물폭탄 그러니까 당장 뭐 그 산사태 나는 게 태양광 때문이라고 이제 뭐 신문에 나오는데 이제 좀 과장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입지 규제 및 제한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작년부터는 그 임야에다가 설치하는 게 굉장히 경제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임야 설치를 앞으로 대폭 감소할 거고요. 주로 이제 건물 태양광, 집이나 건물이나 공장, 창고 등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수상 태양광에 그래서 댐이나 저수지에 까는 거, 그 다음에 농촌 태양광이 이제 염해농지나 영농형 태양광, 그러니까 농마에 까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뿐이 없는데요. 다행히도 식물은 광포화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햇빛을 100% 다 쓰질 않아요. 보면은 뭐 설탕, 당분, 느티나무 같은 건 한 10 내지 20%에서 포화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밀이나 벼 이런 것들은 40~50%에서 포화되고 더 이상 광합성을 안 해요. 뭐 사탕수, 수소류는 계속하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한 50%면은 모든 농작물이 다 충분하고. 네, 그래서 식물에 최적화된 생육량, 식물 농작물한테 한 50% 남은 일사량을 태양광 발전에 쓰겠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솔라 쉐어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981년 독일 아덜프 웨츠버거라는 사람이 제안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냥 뭐 아이디어만 나왔지 실제로 실용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04년에 일본의 나가시마 아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반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미케니컬 엔지니어고 농기계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를 했는데, 자기 선자 이렇게 생물학 책을 보니까 광포화점이 있다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특허를 냈어요. 그 다음에 2005년에 그냥 전부 풀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을 시작을 했고, 지금 작년에 3,000개에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지진 때문에 이거 일찍 풀었어요. 농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지금 일본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영농 태양광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2m 내지 3m 정도, 그러니까 농기계가 들어갔다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한 높이 설치를 하고 한 30%만 깝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태양광은 45%를 까요. 100%를 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이 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농작물을 여기서 하면은 햇빛이 이렇게 도니까, 햇빛이 이렇게 한 군데만 지는 게 아니고 이제 충분히 그래갖고 충분히 농사도 짓고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농식품부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이걸 하면은 수확량이 줄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주저하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일본 후쿠시마 컨스트럭션에서 건축에서 2016년에 쌀한 게 83%하고 97%. 일본 이토 일렉트릭이 2016년에 쌀한 게 77%. 근데 그때는 뭐 자기네들 패널 컨트롤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솔라팜이 처음으로 이걸 들여와서 했는데 2016년에 쌀인데 85%, 남동발전이 2017년에 쌀인데 82%, 한수원이 82%. 그래서 이게 80에서 85% 사이로 생산을 해서 한 15 내지 20% 정도 주는데, 그거는 뭐 농사만 잘 지면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 그런 레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영영 태양광의 수익률이 또 이게 대단해요. 지금 이제 이 보성의 오감리에다가 보성 농협조합장님이 자기 돈을 갖다가 작정지로 변환을 해갖고 여기다 깔아요. 보통 작정지를 변환하면 그냥 깔아뭉개고서는 일반 태양광을 까면 훨씬 돈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영영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투자비가 100kg에 650평이나 깔았는데 한 1억 9,6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작물 소득은 115만 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쌀이 한 40에서 50평째 쌀 한 가마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650평이면 한 열 몇 가마 나오는데 한 20만 원이라고 쳐도 한 200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흠싹이나 농약이나 비료나 이런 거 해서 자기가 지어도 115만 원이 안 나오는데 태양광을 100kW를 깔아서 하면은요, 실제로 태양광 수입이, 전력 수입이 2,몇백만 원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은행에서 융자 받은 거를 갚고 이자까지 갚으면 대개 한 1,276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럼 거의 10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영영 태양광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농사는 안 짓고 발전만 해서 할까가 이게 제일 문제고, 그런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못하게 농사를 지면서 하게끔 하는 그런. 그래서 실제로는 농촌 지금도 농민들은 태양광에서 많이 반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영 태양광을 하면은 농촌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영 태양광의 포텐셜이 어떠냐 하면은 영영 태양광을 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1차 에너지 공급량 2.3억 톤오버 에너지를 와트 아워로 바꾸면은 2,675 테라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농가 경제 면적이 2만 평만, 지금 한 16,000인가로 줄었어요. 근데 하여튼 한 2만 평방으로 잡고 킬로미터로 잡고 면적을 한 40% 깔고 하면은 효율이 20%라고 그러면은 논밭에 우리나라에서 다 깐다고 치면 이론적으로 하면 1.6 테라와트를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조량이 1년에 한 125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걸 곱하면은 한 2000 테라와트 아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80%를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붕에 가는 거 이런 거에다가 다른 재생에너지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영 태양광을 하다가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독일의 기후 변동성 문제인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전통적인 여태까지 하고 있던 전력, 석탄이나 석유 발전, 원자력 발전에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전력원인데요. 그래서 디맨드 드리븐,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웨더 디펜던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드리븐, 그러니까 공급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왜냐면
떨어지면 그 배터리도 떨어지는데 그렇게 빨리 안 떨어져요, 태양전지만큼.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 지금 이 독일의 경우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그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회색이 전통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석탄, 석유, 원자력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녹색이 풍력이고, 노란색이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요. 월요일 날은 그 예측을 좀 잘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라인이 그 수요, 로드, 수요고, 그 다음에 파란 라인이 그 전력 값이 이제 시장에서 전력거래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여기 너무 많이 나오고는 그 전력값이 제로로 떨어졌어요. 다른 날은 그 예측 그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맞다가 그 일요일은 훨씬 많아져서는 네가티브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서는 그 독일이 폴란드한테 막 팔고, 폴란드 사람이 싫어해요. 지네가 나오면 우리한테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발전량을 예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구름 사진을. 그럼 구름 사진을 찍으면은 그 30분 전 구름하고 지금 구름하고 하면은 그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예측을 할 수, 30분 후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어떤지를 보고서 그 다음에 일사량이 어떻게 될 건지를 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세틀라이트, 인공위성 사진에서 구름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는 일기예보에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바람, 그 다음에는 거기 발전소 자체에서 매저먼트를 해서 일조량이랑 온도랑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전부 제가 예측을 해서 그걸 갖고서는 발전량을 예측을 하면은 독일 전체로 하면은 에버리지가 이렇게 되어서는 그 잘 하면은 2~3%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스 발전소는 30분이면 켰다 껐다 할 수가 있대요. 석탄 발전소는 서너 시간 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뭐 며칠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 발전소하고 연동을 시켜갖고서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생에너지를 20%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그 플럭추에이션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요새 그래서 2018년 그때 18년 19년에 독일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를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기술을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에너지 기술 평가, 에너지 애기평이라는 데서 이 과제를 5년 과제를 해갖고서는 리뉴어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갖고 지금 내년 정도면 이제 과제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거 갖고 이제 이 갖다가 수립을 수립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 몇 %뿐이 안 돼요. 근데 제주도만 많아요. 제주도가 지금 그 모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주도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 너무 많아서는 그 스톱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먼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20% 가기까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한 뭐 2030년 전까지 하면 어떻게 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 기후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후 변동성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독일은 1990년 일찍부터 그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면서는 그
2010년에 20% 나오는데 그보다 더 내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40%, 2030년에 55%, 2040년에 70%, 2050년에 80 내지 95%. 이걸 타겟으로 해갖고 이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변동성을 컨트롤을 못하면요, 탄소 중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은 이제 에너지 전환, 그래서 독일이 2018년인가 19년에 이제 탄소 중립을 얘기하니까 영국에서 자기네들이 2050년에 하겠다. 그러니까 불란스가 하겠다. 그 다음에 일본이 하겠다. 그러고 작년에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은 2060년에 하겠다. 이제 그래갖고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걸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에서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서 이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2050년까지. 그런데 지금 뭐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가스 갖고 그러니까 독일은 2035년에 하겠다고 지금 디클레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러면은 투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생에너지에는 도움이 된다고 그럴까?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역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게 대전 교구니까 제가 대전 교구,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대강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 교구의 지금 총 인구가 한 384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1차 에너지 공급량, 그러니까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2675TWh인데 그걸 갖다 인구로 그냥 나눠서 계산하면은 384만 명에다가 5천 명을 나누면은 205.4TWh가 필요합니다. 1년에. 그래서 대전교구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량이 그걸 갖다 1250 일사량 9시간으로 나누면은 한 164GW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대전 지역에서 얼만큼 건물이나 뭐 수상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를 하는데 다른 거는 좀 힘들고 단독주택이 몇 개가 있느냐고 할 때 한 50만 채가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50만 채면 보통 단독주택 한 3kW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1.5GW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했을 건물도 한 비슷하게 수기가와트 할 수 있고 아파트도 그렇고 수상도 그렇고 그래서 총 해봤자 한 10GW 정도 깔 수 있는데 그거는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거는 164GW인데 그런데 다행히 대전교구 지역에는 충남에 논밭은 많아요. 논밭이 많아갖고 논밭이 2170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을 하면은 계산하면 113G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전교구 지역에서는 논밭을 깔면은 뭐 지역 에너지 자립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에너지 자립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가야 되는데 그런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보고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장단점, 보급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 먼저 하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온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밀농사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유럽, 일본, 미국 국내에서 초기 실증 사업, 시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 프라운호퍼에서 밀, 감자, 샐러리 등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가봤어요. 근데 얘네들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아까 이제 그러면 이제 프랑스는 뭐 해서는데 프랑스에서는 홀더밭에다가 했는데 몇 년 전에
포도까지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갖고서는 그 포도가 타버리고 그랬는데 이 영영태양광을 깐 데는 포도가 안 타고 잘 자랐어요. 그래갖고 농작물 보호시설이라고 그래갖고서는 지금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하여튼 그 영영태양광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농지에다가 농사를 단 거 못하게 하고 있어요. 식량한 것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일본 사례는 아까 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2004년에 일본의 나가시마 아키라는 사람이 광부화점 현상을 타개해서 솔라 쉐겔이라는 특허를 내고 2005년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누구나 다 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남동발전에서 이걸 한다는 걸 보고서는 그 다음에 2017년 8월 19일에 그 일본 치바에, 그러니까 동경만 건너편에 있는 치바에 있는 이자라시에 있는 이분의 연구소를 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설치한 그 영도형 태양광이에요. 굉장히 허술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사람이 2004년에 얘기하고 말로만 떠드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갖고 2010년에 자기 친구 4명이랑 같이 이걸 갖다가 사갖고서는 파이프로 받고, 이게 이제 보면은 파이프로 받고, 그 다음에 크램프를 이렇게 묶어갖고서, 왜 건물질 때면 가대 옆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바라고, 일본 말로 아시바라고 그런 거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엉성해 보여도, 이게 그 후쿠시마 지진도 이겨내고, 그러니까는 설치하기도 쉽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리무버하기도 쉽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는 이 사람이 2010년부터 수확량이 80% 이상이라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는 이제 그거 했고, 특히 그 2011년인가요? 그 후쿠시마 지진이 나고 나서 그래갖고서는 일본에서 이제 태양광을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하게끔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아서 절대 농지, 상대 농지라는 게 있어요. 절대 농지는 절대로 그 농지를 갖다 변화를 못 시키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도 솔라 쉐어링,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뭘 허가냐면 말뚝을 박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 3년씩 임시 허가를 하되 수확이 80% 이상이 돼야지만 그걸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농사를 짓게 하는 데는 좋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융자를 받기가 힘들어요. 은행에서 3년 있다가 부숴버릴 거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더디게 했는데, 지금 10년으로 20년으로 지금 해서 좀 나아졌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본은 지금 그 농지법을 갖다가 수정을 해갖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스즈오카, 뭐 치바 뭐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땅콩, 뭐 양파,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3,000개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고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좀 와그락을 해요. 그래갖고서는 지금 컨퍼런스를 3년 전부터요. 2020년, 21년, 22년 했는데, 지금 46개 나라에서 지금 논문이 와서 한 175개의 논문이 나오고 한 450명, 이태리에서 할 때 170명인가는 직접 참석을 했고요. 오프라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한 300몇십 명이 한 470, 8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미국 뭐 이런 데서 쭉 뭐 몇십 편씩 논문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3편을 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재빨리 움직여갖고 내년 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내년 대구에서 에그리볼텍스 2023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외 사례는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건요, 전 세계에서 농사 짓는 데는 다 가능하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빼놓고서는 다른 데는 농사 짓는 데는 다 가능하네. 이태리도 그 밀라노 쪽 위쪽은 뭐 자동차니 뭐 이래서 공업 있는 데는 잘 살고, 로마나 나폴리 이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그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은 돈이 농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뭐냐면 농지법이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농촌진흥구역, 그냥 절대 농지라고 뭐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구역 외 상대 농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일반 그 절대 농지에서는 전형이 불가능합니다. 농지를 다른 데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시 전형에서 5년 플러스 3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8년 갖고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10년 있어야지 본전을 뽑는데, 그래서 절대 농지에서 지금 할 수가 없고, 그 농식품부에서 염해 농지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염도가 3,200 ppm 되는 데서만 이 태양광을 깔 수 있다. 그래갖고 이 염해농지 간척지가 거기가 멀쩡하게 잘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 갖다가 갈아엎고서는 그 설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이 막 반대가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농지는 그 여기도 일시 전형허가 5년 내지 3년인데 여기는 전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농지를 작정지를 전형 돈을 좀 내고 전형을 해서 그 다음에는 농토를 갈아엎고서는 저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농토를 갈아엎고 하면은 식량 안보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농촌 태양광이라는 게 지금 상대 농지나 염해 농지를 갖다가 갈아엎고서는 태양광을 깐 경우고요. 그 다음에는 절대 농지에도 버섯사나 축사나 이런 걸 하고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버섯은 남기고 버섯사로 그렇고 태양광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막 조사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농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조금 할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보시면 영농형 태양광은 아까도 보시면 그러니까 벼 농사 잘 하면서 태양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땅에서는 전력량이 상당히 좀 적지만은 충분히 이제 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증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상대 농지도 이걸 갖다가 작정지로 변경을 해서 하면은 돈을 많이 벌려면 다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면적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좀 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증 사업도 지금 상대 농지를 작정지로 바꿔서 하고 있으니 여기 돈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6년에 솔라팜, 오창, 청주에 있는 오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하는 거 그대로다가 66개소가 지금 실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남동발전에서 오창, 한수원에서 가평, 남동발전에서 고성, 그 다음에 솔라팜에서 아까 그 보성, 그 다음에 그 파루라는 회사에서 해남, 그 다음에 남동발전에서 거창, 이렇게 이제 주로 그 발전 사업자들, 남동발전, 동서발전 뭐 이런 데서 그걸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석탄 발전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게 영농형 태양광뿐이 없어요. 태양광인데 태양광 깔 데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실증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서 했던 이 비계파이프, 아까 나가시마 아키라가 했던데, 일본 사람은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그대로 따라서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2016년에 그 비계파이프라고 갖다 일본 거를 이 솔라팜에서 도입을 해서 2016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그 트러스트를 해갖고 하는, 거의 비슷한데 트러스트를 하는 트러스트형 있고, 그 다음에 단독 지주형, 그 다음에 이중 트래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그 태양광 지금 실증 시범 사업하는 거 66개소를 다 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농기병 과제를 받아서 표준화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뭐 무슨 누가 지원하고 누가 운영하고 뭐 그 다음에
얼마 킬로와트 하고 뭐 뭘 하고 뭐 수확량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66개소를 저희들이 하면은 농식품부에서 6개, 농진청에서 4개, 한수원에서 1개, 남동발전에서 3개, 동서발전에서 5개, 원광전략에서 15개, 녹색에너지연구소에서 7개, 뭐 이렇게 쭉 그 66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특히 저희들이 수확량에 대해, 수확률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데 대부분은 80% 이상이에요. 지금 이 농진청에서 그 광주에 하는 거에서 그 추적 평행에서만 79%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원광전력에서는 마늘에서 71%, 그 다음에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에서 양파에서 78%, 뭐 이렇게 나왔고,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나와요. 녹차 같은 데는 이걸 까면은 그 녹차는 순이 어렸을 때 따는 건데 이게 오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딸 수 있다고 그래서 뭐 107%, 뭐 모아가 이런 음지식물들은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더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게 있고 적게 나오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강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수확량이 적어도 80% 이상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이쪽으로 과제를 많이 주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농지법만 이제 개정을 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영농 태양광의 장점과 단점은 한국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물질을 제공해서 에너지 자립으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温室가스 지구 기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농사.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농작물 농사만 하지 말고 에너지 농사를 하자. 에너지 농사하면 농민 소득이 대폭 증대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래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자라서 불렀는데 농촌에 가서 보니까 돈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에너지 농사하면은 보시다시피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단점은 지금은 그 농지법 제한 때문에 그 상대 농지를 작정지로 전환해서 일반 태양광을 깔 때는 농지를 갈아엎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는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영농 태양광은 지금 실증 시범 사업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조물이 높기 때문에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소 작업으로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서 일반 태양광보다 한 30-40% 고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수확량이 한 15에서 20% 이제 감소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지법을 개정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뭐 로비도 하고 뭐 이런 분들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지방 출신 의원들이 나서서 농지법 개정인데 이제 박정 의원이라고 이분이 아마 파주 거기 국회의원이신데 그래서 이분은 농지법의 일부를 개정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영농 태양광 정의는 신재생 에너지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유효한 발전소의 설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 농지에 사용돼 있을 전용 기간은 10년 플러스 10년, 그래서 20년. 그러니까 이걸 늘린 걸 갖다가 2026년에 20년 6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미성권 의원이 2021년 3월에 이분은 농지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 영농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법. 그래갖고 이거는 그러니까 농업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그러니까 농지법을 뭐 개정하는 게 아니라 지원법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시장 군수가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는데 인허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여기 구리협동장에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전기는 우선 구매해준다. 이제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김승남 의원은 2021년 11월에 똑같이 그 영농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 우선 농지법보다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지자체는 기술 개발에서 지자체는 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매립지, 염해농지 태양광은 염해농 태양광 설비로만 한다. 지금 그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염해농 태양광 설비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 체결도 한다. 지금 임차인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지금 3, 4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솔라팜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들 같이 국민의힘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서 이거 좀 통과해달라고 했더니, 농민한테 돈 벌게 해주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 근데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탈핵 반대, 그저 재생에너지 반대를 했는데, 작년 11월, 12월에 지금 바꾸면은 대통령 선거에 여전히 있잖아요. 선거 후에 보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도 지금 계획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후된 거 하고 그러지만 새로 건설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수용성이, 만약 대전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진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양광도 수용성이 상당히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실제로 그런 해가 없는데도 그야는 원자력 발전 내 생각에는 뭐 떠들지만은 수용성 때문에 설치하기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려고 그러면은 탄소 중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태양광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는데,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경제성 개선을 하는 거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본 나가시마 아키라한테 갔더니 거기서 이제 올라오니까 책을 줘요. 그래서 책을 주면 했더니 자기가 쓴 책인데 싸게 줄 테니까 갖고 사래요. 그래서 사왔어요. 근데 저는 일본 말을 모르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번역을 해갖고 200몇십 페이지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읽고 나니까 이게 나만 필요한 건지가 않아서, 근데 대학교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일본어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교수님한테 제대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출판에서 번역판을 솔라쉐어링 2018년에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발전에서 그걸 보고서는 자기네들이 과세를 줄 테니까 하자.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영농태양 경제성을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설치비가 일반 태양보다 고가인데 이게 높은 구정으로 고소 작업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이제 벤처 기업하고에서 스피드 솔라 파이프라는 그런 설치 방법을 만들어갖고 설치를 한 자주면서 나오는 하겠다. 그 다음에 수확률이 80내지 85%인데 LED 보강. 제가 이제 농진청에 가서 이제 이 영양태양광을 했더니 LED 박사는 눈이 발짝 떠더라고요. 그러면서 LED를 쪼이면은 10% 증산할 수 있대. 그게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하고 있는데 노지에서 해보고 싶은데 노지를 하려면 구정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정 값이 이게 비싸니까 못했는데 여기는 구정으로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제 LED를 해서 10% 증산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빗물이 이게 낙수가 되면은 파헤치고 해서 농작물에 이제 그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빗물을 집수하고 살수로 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수확량을 90% 이상을 업하는 이 두 개를 목표로 갖고서 이제 과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계 파이프, 일본에서 나가시마 아키라가 했던 거는 쇠기둥을 세우고 기둥하고 기둥을 크램프로 엮고, 그래서 이제 비계 파이프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m 내지 3m 되는 고수 작업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스피디 솔라 파이프라는 거는 이걸 갖다가 크램프로 묶는 대신에
파이프를 이렇게 구부려요. 그래서 나비처럼 이렇게 구부려서 이걸 땅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가로발하고 이 가로발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태양광 모듈을 설치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키가 뭐냐면 회전 직립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축을 해갖고 회전 직립을 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로 다 고정을 하고, 또 하나를 더 세우고, 그 다음에 세로바로 묶는데, 이 세로바 묶는 것만 고소 작업이지 고소 작업이 별로 없잖아요. 부품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비교하면은 그 트러스트형 보면은 그 설치 조립 공수가 15,833개인데 그 이 SSP는 1,920개뿐이 안 됩니다. 거의 뭐 이거보다 몇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다음에 그래서 설치 기간이 그 23일, 트러스트 23일에 190일 맨데이트가 필요한데 그 SSP는 7일에 60일 맨데이트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에서 그래갖고 그 재료비도 줄고 특히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는 충분히 절감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LED 660나노미터 LED를 쪼이면은 이게 햇빛에서 있는데요. 그걸 쪼이면 파이토크렘이라는 그런 메뉴인데 그 파이토크렘이 뭘 하냐면은 그 입에서 생성된 포도당을 그 열매나 뿌리를 이렇게 트랜스포트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태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합성 할 때는 하는데 일몰이 돼서 태양광이 지면은 이것도 끊어지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포도당 입에 남는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몰 후에 적은 양으로만 쪼여줘도 10% 증산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660 그 LED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반은 안 오고 반은 이제 이렇게 660나노 그 밤에 이제 켠 그거고요. 그랬는데 그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하는 거에 1%뿐이 안 씁니다. 1% 미만.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적은 전력량으로 10% 증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설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물 집수 살수는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판넬이 있으면 비가 오면은 이게 모여갖고 낙수가 되면은 여기가 그래서 땅이 파여갖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걸 갖다가 그 여기다가 물바지를 대자. 실제로는 원래는 이건 아이디어가 아니었는데요. 바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ADD만 해갖고 좀 그렇다 그래서 대학원생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물바지를 지금 냈고요. 물바지를 대서 이걸 쭉 해서 여기를 이제 쭉 모아갖고 받아서 그 다음에 물탱크에 넣었는데요. 한 20-30mm만 와도 이게 그냥 차버려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아니라 4개를 줬어요. 그래서 갈수기에 모았다가 갈수기에 특히 밭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갈수기에 이걸 뿌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라는데 태양빛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더 필요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이 그 2019년 6월에 시작한 과제인데 하여튼 뭐 굉장히 힘들어요. 11월에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이걸 세우는데 실제로는 다 준비하고 하루 만에 됐어요. 그래갖고 보면은 이게 이제 50kW. 근데 반은 그러니까 집수 살수는 다 하고요. 그 다음에 LED는 여기만 했어요. 그 비교하다가고. 그 다음에 그 뒤는 이제 로지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9년 11월에 이제 그 늘보리를 직파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내가 2월달에 이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이제 한 10cm 크고, 그 다음에 4월에 되면 많이 커갖고서는 비삭이 나오기 시작해서 5월에는 이렇게 이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6월 때는 상당히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6월 4일, 2020년 6월 4일 날 첫 소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래서 수확량 무게로만 했는데 노지 경작한 걸 100% 하면은 태양전지하고 이 태양전지 밑에 그러니까 이 집수 살수를 하는 거는 108.1%가 나왔어요. 보통은 80 내지 85%가 나오는데 한 20%가 더 나왔어요. 거기다가 LED까지 쪼인 데는 117.5, 1.3%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듯이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는 것뿐 아니라 이런 걸 하면은 충분히 넣을 수 있다. 근데 LED는 좀 비싸요. 경제성은 없는데 물바지는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그냥 물바지하고 구조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라고 하면 또 그냥 고무 파이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집수 살수하는 게 맛에서는 굉장히 유효가 되는 걸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맺는 말로는 에너지 문제 해결책으로는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고객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10분질 이상으로 대량 생산에 따라서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했어요. 지금 12배 뭐 이렇게 10년 안에 떴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값싼 에너지로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동 태양광으로 충분한 부지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동성 문제는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정확한 태양광 발전량 예측으로 가스 발전으로 연동하면 에너지 전환할 수 있고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도형 태양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도형 태양광으로만 지역 에너지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부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형 태양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자립을 해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원래 2007년 할 때는 에너지 문제 해결이 먼저였거든요. 근데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지금 아마 기름이나 이런 게 옛날에 3, 40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한 100년, 200년으로 가면서 이제 기후변화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에너지 안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농사로 농민소득을 대폭 증대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를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최종 목표는 농촌을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 기조화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에서 오일을 한 매년 1,000억 불, 뭐 기름이 쌌을 때는 1,000억 불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1,000억 불 훨씬 넘어가는 이렇게 사오고 있는데 농촌에서 태양전기로 한국 에너지를 갖다 다 자립을 하면은 1,000억 불이 얼마가 있어요? 일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농촌이 잘 살 수 있게 되고 그 돈이 농촌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돌기 때문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농촌에 저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도시로 오잖아요. 그래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으로 가서 귀농하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살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애들도 많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불의합동조합에서도 교회 지붕에서도 가시지만은 나중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은 공소에 가서 공소 사람들 중심으로 같이 모여갖고 영농 태양광 하고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해줄 수 있으면 우선 농지법을 통과하는데 프레셔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원자력 발전한다고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없는 좋은 솔루션이 있고 농촌도 살 수가 있는데 거기 지금 원자력에다 넣는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원자력은 계속 줄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동지법 통과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영명평 해주시면은 그 대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